엄마가 뭔데? 내가 거칠다고. 레스토랑 안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의 손이 제 머리채를 움켜잡는 순간 김정숙 씨는 20년 동안 봉인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돈들의 경악한 표정, 며느리의 눈물, 그리고 자신의 머리를 잡고 있는 아들의 분노에 찬 얼굴. 이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습니다. 평범한 반찬가게 주인으로 살아온 20년. 새벽마다 멸치볶음을 만들고 장조림을 조리며 살아온 소박한 일상. 그 모든 것이 단 몇 초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순간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위험한 여자가 깨어났다는 것을.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날 아침 김정숙 씨는 여느 때처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셨습니다. 창밖은 아직 캄캄했고 골목길 가로등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는 정숙 씨에게 새벽 시간은 하루 중 가장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특히 더 신경 써야 할 날이었습니다. 단골 손님 15분이 예약 주문을 하신 날이거든요. 멸치볶음 3kg, 장조림 5kg, 깻잎김치 200장, 오이소박이 40개. 정숙 씨는 재료를 확인하며 머릿속으로 조리 순서를 정리하셨습니다. 먼저 장조림용 소고기를 삶아놓고 그 사이 멸치 손질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셨죠. 부엌에 서시자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칼을 잡은 손놀림은 정확했고 불 조절은 완벽했습니다. 20년 넘게 이 일을 해오신 솜씨였죠. 아니, 정확히는 20년 전부터 이 일만 해오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며느리 유미 씨가 머리를 질끈 묶으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직 6시인데 왜 일어났어? 더 자도 돼. 정숙 씨는 며느리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셨습니다. 저도 이제 이 집 며느리인데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유미 씨는 능숙하게 앞치마를 두르고 양파를 까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결혼한 지 2년. 처음엔 양파 하나 제대로 못 까던 며느리가 이제는 제법 솜씨가 늘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엔 제가 김치찌개 끓일게요. 어제 TV에서 배웠거든요. 그래. 우리 유미 요리 실력이 늘었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요리하는 모습은 영락없는 친모녀 같았습니다. 아침 해가 부엌 창문으로 비치자 정숙 씨는 문득 이런 평화로운 일상이 영원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엄마, 밥 됐어? 아들 태준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곧 차려줄게. 정숙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주말 오후 정숙 씨와 유미 씨는 동네 재래시장으로 장을 보러 나섰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는 뭐 만드실 거예요? 계절이 바뀌니까 나물 반찬을 좀 늘려야겠어. 시장 입구부터 정숙 씨를 아는 상인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정숙 씨, 오늘 배추가 아주 좋아요. 아이고, 며느님도 오셨네. 갈수록 예뻐지시네요. 유미 씨는 수줍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생선 가게 앞에서 정숙 씨는 고등어를 고르셨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정숙 씨한테는 10,000원에 드릴게요. 에이, 그럼 남는 게 없잖아요. 12,000원 드릴게요. 이런 정넘치는 대화가 시장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80 넘은 할머니가 무거운 쌀자루를 끌고 가시는 걸 보자 정숙 씨와 유미 씨는 번갈아가며 들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젊은 사람들. 할머니의 감사 인사에 두 사람은 뿌듯해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유미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이런 삶이 좋아요. 처음엔 재래시장이 낯설었는데 이제는 정이 넘치는 것 같아요. 정숙 씨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석 달이 지난 어느 토요일, 드디어 양가 상견례가 잡혔습니다. 장소는 강남의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 정숙 씨는 옷장을 몇 번이나 뒤지셨습니다. 5년 전 태준 씨 대학 졸업식 때 입었던 정장을 꺼내 입어보셨지만 왠지 초라해 보였습니다. 결국 동네 한복집에서 대여한 연분홍색 한복을 입으셨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우세요. 유미 씨의 칭찬에도 정숙 씨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이 정숙 씨를 압도했습니다. 이런 곳은 처음이었죠. 아니, 정확히는 20년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다른 신분으로, 다른 목적으로 왔었죠. 어서 오세요. 박 회장 부부가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박 회장의 양복은 한눈에 봐도 고가였고
박 여사의 목걸이는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초라한 차림이라 죄송합니다. 정숙 씨가 인사하자 박 여사가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한복이 독특하네요. 식사가 시작되고 박 회장이 와인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태준 씨가 우리 유미를 정말 아껴주더군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유미 씨야말로 부족한 우리 태준이를. 그런데 태준 씨 아버님은 뭐 하시던 분이었죠? 박 여사의 질문에 정숙 씨는 잠시 멈칫하셨습니다.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태준이가 5살 때. 아, 그래서 태준 씨가 좀 거친 면이 있구나.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태준 씨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칠다니요? 아, 그게 아니라 좀 교양이 부족하다고 해야 하나. 우리 유미가 고생이 많아요. 박 여사의 말에 태준 씨의 주먹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돈, 말씀이 좀 심하신 것 같은데요. 정숙 씨가 조용히 말씀하셨지만 박 여사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아니, 사실을 말한 건데요. 반찬 가게 하시느라 아들 교육에 소홀하셨나 봐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태준 씨가 벌떡 일어나더니 정숙 씨의 머리채를 확 움켜잡았습니다. 엄마가 뭔데? 엄마가 날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무시를 받아야 해? 레스토랑 안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정숙 씨는 아들 손에 머리가 잡힌 채로 가만히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20년 동안 봉인했던 그 눈빛. 국가의 그림자가 되어 적진에 잠입했던 32번의 작전을 완수했던 7번의 고문을 견뎌냈던 그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오른손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아들의 손목을 꺾어 제압하는 데는 0.3초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참으셨습니다. 이 아이는 내 아들이니까.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선택한 삶의 전부니까. 태준아, 손 놔라.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위압감이 있었습니다. 태준 씨가 흠칫하며 손을 놓았습니다. 정숙 씨는 천천히 일어나 흐트러진 머리를 쓸어 올리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유미 씨를 데리고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와서도 정숙 씨는 아무 말이 없으셨습니다. 단지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을 느끼셨을 뿐입니다. 그날 밤 정숙 씨는 차 안에 홀로 앉아 계셨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오래된 번호를 찾으셨죠. 화면에 뜬 이름은 삭제된 연락처. 하지만 그 번호는 외우고 계셨습니다. 15년 전 마지막으로 걸었던 그 번호. 망설임 끝에 통화 버튼을 누르셨습니다. 여보세요? 상철 오빠, 나예요. 정숙이. 전화 너머로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아, 정말 너야? 이게 얼마만이야? 오빠, 부탁이 있어요. 무슨 일이야? 내가 연락할 정도면. 한상철, 현 국정원 대테러 팀장. 한때 목숨을 맡기고 작전을 수행했던 파트너였습니다. 박준서라는 사람 알아? 박준서? 그 중견기업 회장. 왜? 조사 좀 해줘. 모든 것을. 전화를 끊고 정숙 씨는 차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이중 바닥을 열자 검은 가방이 나왔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던 가방. 지퍼를 열자 과거의 흔적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구형글록 권총, 특수 제작된 단검, 그리고 빛바랜 신분증.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부 김정숙 요원. 새벽 2시 검은 세단이 호텔 앞에 멈췄습니다. 정숙 씨가 내리자 정장 차림의 두 남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배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민호야, 준혁이도. 그들은 정숙 씨가 직접 훈련시켰던 후배들이었습니다. 지금은 현역 요원들이죠. 박 회장 부부, 몇 호실이지? 1203호입니다. 이미 확인했습니다. 보안 카메라는 10분간 정지시켜 놓겠습니다. 고마워. 정숙 씨는 특수 제작된 구두로 갈아 신으셨습니다. 소음이 전혀 나지 않는 특수 고무창. 20년 전 애용했던 장비였죠. 호텔 복도를 걸으시는 정숙 씨의 발걸음은 유령처럼 조용했습니다. 1203호 앞에 도착하자 주머니에서 작은 기계를 꺼내셨습니다. 전자식 도어락에 갖다 대자 3초 만에 찰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스위트룸 안은 어두웠습니다. 정숙 씨는 야간 투시경 없이도 어둠 속을 자유롭게 움직이셨습니다. 오랜 훈련으로 몸에 밴 능력이었죠.
침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박 회장 부부가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박 회장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일어나세요. 박 회장이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구세요? 정숙 씨가 스탠드를 켜자 박 회장 부부는 경악했습니다. 사돈? 어떻게 여기를? 조용히 하시죠. 할 얘기가 있어서 왔습니다. 박 여사가 핸드폰을 집으려 하자 정숙 씨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핸드폰을 낚아챘습니다. 그 속도에 박 회장 부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당신들이 제 아들을 망쳤어요.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겠습니다. 뭐라고요? 박 회장이 더듬거렸습니다. 정숙 씨는 침착하게 소파에 앉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석 달 전부터 당신들을 지켜봤습니다. 아들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대했는지, 뭐라고 말했는지 다 알아요. 정숙 씨가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틀었습니다. 화면에는 박 회장이 태준 씨에게 자네 같은 집안 출신이 우리 유미를 만난 게 행운인 줄 알아야지. 반찬가게 아들 주제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는 박 여사가 유미야, 시어머니 닮지만 마. 천박해 보여라고 말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저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숙 씨가 신분증을 꺼내 보였습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부. 박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전직 국정원? 맞습니다. 20년 전 은퇴했죠. 아들을 위해서. 평범한 엄마가 되고 싶어서. 정숙 씨가 일어서며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제가 20년 전 마지막으로 수행한 임무가 뭔지. 북한 고위 요인 3명을 제거하는 거였습니다. 성공했죠. 그리고 그 공로로 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 그 모든 걸 버렸어요. 아들에게 평범한 엄마가 되고 싶어서. 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이려고? 정숙 씨가 돌아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죽이려고? 아니요. 그럴 가치도 없어요. 다만 당신들이 가진 모든 걸 잃게 만들 겁니다. 정숙 씨는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박 회장, 당신 회사 비자금 300억. 차명 계좌 12개. 탈세 규모 500억. 이 자료들이 내일 아침 검찰에 전달됩니다. 박 여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용서요? 제 아들이 저한테 한 짓을 봤습니까? 그게 다 당신들 때문이에요. 아들의 열등감을 자극하고 분노를 키운 게 당신들이라고요. 정숙 씨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전 아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들은 제가 알아서 교육시킬 거니까. 당신들은 당신들이 저지른 죄값을 법적으로 치르면 됩니다. 박 회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뭐든 하겠습니다. 정숙 씨는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기회는 이미 줬어요. 처음 만났을 때 예의를 지켰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문을 향해 걸어가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참고로 유미 씨는 제가 지킬 겁니다. 당신들 딸이지만 이제 제 딸이기도 하니까. 문이 닫히고 박 회장 부부는 충격에 휩싸인 채 남겨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국정원 본부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테러팀 회의실에 요원들이 모였습니다. 김정숙 전 요원이 움직였습니다. 한상철 팀장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박준서 회장을 찾아갔고 오늘 아침 박 회장 관련 비리 자료가 검찰에 제출되었습니다. 젊은 요원이 물었습니다. 김정숙 전 요원이 누구십니까? 너희들은 모르겠지. 20년 전 전설이었어. 단독 침투 성공률 100%. 코드명 그림자.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상철 팀장이 화면을 띄웠습니다. 이게 김 전 요원의 기록이다. 해외 작전 32건, 국내 작전 43건. 실패 제로. 부상 7번, 모두 임무 완수 후 부상. 요원들이 경악했습니다. 이게 한 사람의 기록입니까? 그래서 전설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20년 전 갑자기 은퇴했어. 아들 때문에. 그런데 팀장님, 왜 지금 움직이신 겁니까? 가족 문제인 것 같다. 박 회장이 김 전 요원의 아들과 며느리에게 뭔가 했나 보지. 한상철 팀장이 새로운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건 김 전 요원이 수집한 자료다.
박 회장의 비리는 물론 주변 인물들까지 샅샅이 조사했더군. 역시 실력은 녹슬지 않았어. 화면에는 방대한 양의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계좌 추적, 통화 기록, 동선 파악, 심지어 박 회장이 10년 전 저지른 뺑소니 사건까지. 이 정도 자료를 혼자 수집했다고요? 김 전 요원은 은퇴 후에도 자기만의 네트워크를 유지했나 봐. 아마 우리가 모르는 협력자들이 있을 거야. 그림 5-3. 그때 한상철 팀장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네, 한상철입니다. 뭐라고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팀장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박 회장이 자수했다.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그리고 김 전 요원의 아들도 연루되어 있대. 요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김 전 요원이 아들까지 조사한 겁니까? 아니, 이건 박 회장이 폭로한 거야. 김 전 요원의 아들이 박 회장한테 돈을 받았다고. 어머니를 무시해도 좋으니 매달 500만 원씩 줬다고.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김 전 요원이 이걸 알았을까요? 알았겠지. 그 사람이 누군데? 아마 아들이 변해가는 걸 다 지켜보면서도 아들이니까 참았을 거야. 그러다 폭발한 거고. 한상철 팀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수가 내가 얼마나 아팠을까. 일주일 후 태준 씨는 회사에서 긴급 호출을 받았습니다. 김태준 과장님, 인사팀에서 오래요. 불안한 마음으로 인사팀에 도착하자 낯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태준 씨? 검찰청 특수부입니다. 동행하셔야겠습니다. 뭐 때문에? 박준서 회장 사건 관련해서 조사할 게 있습니다. 태준 씨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검찰청 조사실에서 태준 씨는 충격적인 사실들을 마주했습니다. 김태준 씨, 박준서 회장으로부터 매달 500만 원씩 받으셨죠? 그게 여기 계좌 내역입니다. 1년간 총 6천만 원. 명목은 컨설팅 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한 일은 없죠. 태준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넘기며 계속했습니다. 박 회장이 다 불었습니다. 당신 어머니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대가로 돈을 주었다고. 태준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당신이 부인 박유미 씨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한 진단서와 사진들. 태준 씨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모든 게 어머니의 작품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유미 씨가 정숙 씨를 찾아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어머니, 태준 오빠가. 알아, 유미야. 다 알고 있어. 정숙 씨는 며느리를 품에 안으셨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아들을 제대로 못 키운 탓이야.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는 잘못이 없어요. 오빠가 변한 거예요. 아버지 돈 때문에. 유미 씨가 울먹이며 고백했습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오빠한테 돈 주는 거. 그리고 오빠가 절 때릴 때마다 더 심해졌어요. 한 달 전에는 갈비뼈가 부러질 뻔했어요. 정숙 씨의 눈에 분노가 일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어머니한테 상처 드릴까봐. 어머니가 오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데. 정숙 씨는 며느리를 더 꽉 안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유미야, 이제 자유야. 이혼 서류는 이미 변호사한테 맡겨놨어. 위자료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 어머니, 저 어머니 곁에 있고 싶어요. 유미 씨의 말에 정숙 씨는 놀라셨습니다. 나 같은 시어머니 곁에? 어머니는 절 진짜 딸처럼 대해주셨잖아요. 저희 부모님보다 더 따뜻하게. 전 어머니랑 계속 함께 살고 싶어요. 가게 일도 계속 돕고 싶고요. 정숙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0년 전 모든 걸 포기하고 선택한 평범한 살. 아들은 잃었지만 진짜 딸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 우리 같이 살자. 너는 이제 내 딸이야. 두 사람은 한참을 울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밖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첫눈이었죠. 정숙 씨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고. 아들은 스스로의 죗값을 치르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고. 그때까지는 유미와 함께 살아가면 된다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태준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당연히 해고되었고 이혼 절차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작은 고시원 방에 홀로 앉은 태준 씨는 많이 초췌해졌습니다. 벽에는 어머니와 찍은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식 날 찍은 사진. 어머니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셨던 날이었죠. 엄마, 미안해요. 태준 씨는 매일 그 사진을 보며 후회했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어머니 번호를 눌렀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수십 번. 아직은 연락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일용직이라도 구해서 성실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땀 흘리는 나날들. 처음엔 힘들었지만 오히려 마음은 편안해졌습니다. 현장 반장이 김씨 성실하네. 어디서 일했어? 라고 물으면 그냥 여기저기서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과거의 허영은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법원 앞에서 우연히 유미 씨를 만났습니다. 유미 씨는 임신한 듯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유미야. 오빠. 유미 씨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축하해. 재혼했구나. 아니요. 이 아이는 오빠 아이예요. 이혼하기 전에 생긴 아이. 태준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왜 말 안 했어? 오빠한테 바라는 거 없어요. 어머니랑 잘 키울 거예요. 엄마랑? 네. 어머니가 이 아이 할머니잖아요. 어머니도 아이 낳는다는 소식에 기뻐하셨어요. 태준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유미야, 정말 미안해. 내가 어떻게 너한테 그럴 수 있었는지. 오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새 사람이 되세요. 그럼 언젠가 이 아이한테 아빠가 돼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어머니도 그날을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유미 씨는 그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태준 씨는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숙 씨와 유미 씨는 이제 완전히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반찬 가게는 더욱 번창했고 동네 사람들은 모녀가 정말 닮았네요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저녁이면 두 사람은 아기용품을 고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이름 뭐로 지을까요? 글쎄, 희망이 어때? 새로운 희망이니까. 좋아요. 김희망.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정숙 씨는 가끔 아들 생각이 났지만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진정한 반성과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아셨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유미 씨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빠 보고 싶으시죠? 그럼 보고 싶지. 하지만 아직은 아니야. 태준이가 진짜 달라졌을 때 그때 만날 거야. 어머니는 정말 강하세요. 아니야, 엄마라서 그런 거야.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새 생명이 움트는 계절이었죠. 2년이 지났습니다. 정숙 유민의 반찬은 이제 동네 명물이 되었습니다. 가게는 확장 이전했고 직원도 3명을 뒀습니다. 유미 씨는 완전히 요리 전문가가 되었고 희망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맘마. 희망이가 정숙 씨를 보고 팔을 벌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희망이. 정숙 씨는 손녀를 안으며 행복해하셨습니다. 이제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손녀 덕분에 더 젊어진 것 같았습니다. 가게에 오는 손님들도 사장님 손녀 정말 예쁘네요 라고 칭찬했습니다. 유미 씨는 이제 완전히 가게의 공동대표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김치 주문 100폭이 들어왔어요. 그래? 우리가 성공했구나.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세 식구는 따뜻한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희망이가 밥을 흘리면 정숙 씨가 닦아주고 유미 씨가 반찬을 떠먹였습니다.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었죠. 어느 날 정숙 씨는 다락방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25년 전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상자였죠. 그리고 그 밑에는 국정원 시절의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훈장, 표창장, 그리고 동료들과의 사진.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마지막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임신한 채로 사표를 내던 날 찍은 사진. 뱃속의 아이를 위해 모든 걸 포기했던 날이었죠. 태준아, 엄마는 후회 안 해. 너를 선택한 것도, 너를 기다리는 것도. 정숙 씨는 상자를 다시 닫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중요한 건 현재와 미래였습니다. 유미와 희망이가 있는 지금이 행복했고 언젠가 태준이도 돌아올 거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마감인가요? 낯익은 목소리에 정숙 씨가 돌아보았습니다. 태준이었습니다.
2년 만의 만남. 수척하지만 눈빛이 맑아진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왔구나. 정숙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엄마, 저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2년 동안 매일 후회하고 또 후회했어요. 이제야 엄마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알았어요. 태준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아직도 제가 아들 자격이 있다면. 정숙 씨는 한참을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다가가 아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밥은 먹었니? 그 한마디에 태준 씨는 엄마 품에 안겨 펑펑 울었습니다. 유미 씨도 희망이를 안고 나왔습니다. 오빠, 돌아온 거예요? 유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희망아, 아빠야. 아이가 낯선 사람을 보고 엄마 품에 파고들었지만 태준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아이도 자신을 아빠로 받아줄 거라고 믿으며. 정숙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우리 가족, 처음부터 다시. 네 사람이 모여 앉은 작은 식탁.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따뜻한 밥 냄새가 퍼졌습니다. 창밖에는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상처를 덮어주는 하얀 눈처럼 그들도 새롭게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